자, 오늘부터 통계 강의 한번 들어가 봅시다. 통계. 뭐, 우리 책을 좀 읽어보면 알겠지만, 통계 단원 자체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 학생들한테, 선생님 볼 때는. 근데 이게 통계 왜 하냐, 통계. 사실은 수학 중에서 확률처럼 통계 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추세를 보는 거잖아, 그지? 추세를 보는 거고, 지금까지 이렇게 된 추세를 가지고 그 다음을 예측하게 만드는 학문이야. 좀 현실적인 학문이야. 수학적으로 엄밀하지 않을 때도 있어. 그래서 근데 이제 애들이 여기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 볼 때는 표현인 것 같아. 표현. 아니 통계적인 표현들 뭐 라지 X, X의 바, 뭐 확률 변수 이런 말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쓰지 않던 얘기들이란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다가 지쳐.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강의 들어가서 인강이나 이런 거 듣다 보면은 그렇다, 그렇구나, 뭐 그래 하고 듣다가 나중에 집에 와서 자기가 안 읽어보고 하면 다 잊어버리고. 왜? 생소하니까 내용이. 그래서 일단 걱정을 좀 덜 해도 될 것 같은 이유는 뭐냐면, 문제는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는 두 문제 또는 세 문제가 나오겠지만 걔들은 아주 패턴적으로 우리가 패턴화 할 수 있는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맞히게 해줍니다. 맞히게 해주는데 이제 선생이 선생으로서 이 통계 단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좀 아이들이 여기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 나중에 우리 애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신문 이렇게 보는데 통계 자료가 하나 딱 나왔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통계 자료가 추출이 제대로 된 건지, 이 결과를 내가 믿을 만한 건지, 이런 거를 좀 개인적으로 지성인으로서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사실은 뭐 별로 관심이 없지. 나중에 뭐 아니 출구조사 결과가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이렇다더라, 뭐 오차범위 몇 프로 내에서 누가 당선될 확률이 얼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통계단원 자체가. 여기를 이제 사실 대학교 가면은 이과든 문과든 경영대 이런 데 가는 애들 통계학 수업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고등학교 때 뭐 그쪽으로 안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계 이런 데 안 가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이거 하는 게 마지막인데 나중에 이거 해석이 안 돼가지고요. 해석이 안 돼가지고 별 생각 없이 그냥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은 너무 가치가 없는 일이 아닌가, 내 삶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성인으로서 좀 여기는 내가 기본적인 신문이라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좀 기르겠다. 이 통계 자료에 대한 오류를 내가 정확히 분석은 못하더라도 이래서 이거는 잘못된 통계구나, 이런 판단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이게 특정 신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을 건데 2003학년도 기출이었던 것 같아. 2003학년도 수능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1999학년도부터 2001학년도까지가 시험이 이게 완전 물수능이었다는 거지. 저 정도 물수능은 특히 2000년도 00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만점자가 진짜 많았던, 내가 지금 문제를 봐도 정말 쉬웠던 그런 해인데 2003년 수능 요때가 조금 어려워졌다고. 사실 국어랑 이런 게 조금 어려워졌었어. 근데 선생님 아직도 생각나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이 돼 있는데 이때는 인터넷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막 발달이 안 된 상태야. 이때만 해도 90년대 후반 같은 경우만 해도 수능 보고 나면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 시험지가 그 다음날 조간신문에 이렇게 실려가지고 답이랑 그거 보고 아침에 채점하고 그랬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인데 그때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2003년도 이제 2003학년도 2002년도겠죠? 수능을 보고 났는데 막 특정 신문이야. 내가 이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게 표본을 조사할 거면은 통계적으로 전국에서 적절한 비율을 가지고 조사를 해갖고 이게 어려웠네 쉬웠네 해야 되는데, 얘네가 특정 신문에서 어떻게 했냐면 조사하기 귀찮았나 봐. 서울 근교에 있는, 서울 애들 공부 잘하는데 걔들만 이렇게 조사해보고 국어 언어 영역 성적이 이 정도 쉬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조간신문에 발표가 기사가 났었지. 그래서 애들이 난리가 났었지. 평균은 이 정도인데 나는 점수가 이 정도인데. 통계에 정말 잘못된 예인 것 같아. 통계를 그렇게 내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걸 이제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통계 쪽을 공부하면서
어떤 자료들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료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대표값이라는 놈이야. 대표값. 그 다음에 다른 한 놈은 산포도. 이런 놈들을 좀 배워야 됩니다. 선생님 이거부터 왜 설명하냐고?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잖아. 왜 설명하냐고? 지금 고등학교 때 애들 통계 들어가면서 이런 거 설명 물어보면 대답하는 놈들이 없어, 사실은. 응?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교과 과정 그렇게 점프되어 있다고. 사실은 그 중간에 너무 없긴 한데, 통계가 중3 때 나오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나오는 거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대표값에 얘들은 누가 있냐면 평균이에요. 평균이 있고, 또 누가 있냐면 중앙값, 이런 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최빈값, 이런 놈들이 있어. 사실은 뭐 대표값은 뭘 뜻하는 거냐면은 우열을 좀 비교하고 싶은 거거든? 우열. 비교하고 싶은 거야. 만약에 저런 거 생각해봐. 뭐 교감 선생님이 1반이랑 2반을 뭐 중간고사 봤는데 비교를 하고 싶어. 뭘로 비교를 할까요? 뭐 국어 성적의 평균. 얘네는 88점인데 니네는 85점이더라. 분발해라. 뭐 분발까지 해야 되나? 85점 잘한 거 아닌가? 근데 대표값을 가지고, 그 반을 대표하는 값을 가지고 두 별량들을 비교를 해줘야 되겠지, 그치? 사실은 대표값 같은 경우에는 우열을 비교하기 위한 놈이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은 이제 그런 놈인데, 이런 평균 같은 놈, 니네가 그 생각하는 그 산술 평균 맞아요. 그 n명이 시험 봤을 때 n명의 점수 다 더해가지고 n으로 나눈 그거, n분의 1 한 거, 그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지, 문제가. 아니, 저거 생각해보자고. 아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몇 명이죠? 300명인가? 300명인데, 이 중에 한 명이 저런가 봐. 뭐, 기본적으로 다른 거 하다 국회의원이 된 게 아니고, 재벌이었나 봐, 재벌. 뭐, 특정 누구는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에서 그냥 막 얘기해버리는데. 근데, 이 300명의 재산에 평균을 내버리니까 20억이더래, 평균이. 20억인데, 그 299명. 299명. 그 재벌이었다가 국회의원이 된 그 사람 빼고. 20억인데 300명. 그 재벌을 딱 포함시켜버렸더니 평균이 120억이 되더래. 재산이 한 3조쯤 되나봐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야? 평균이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값으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지. 그쵸?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평균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극단값이 존재한다면 평균은 대표값으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지. 그치? 아니, 적어도 마찬가지야. 어떤 기업이, 핸드폰 만드는 그런 기업이 있어, 우리나라에. 걔들은 맨날 저거 발표합니다. 핸드폰 만드는 기업이 여러 군데 있어요. 뭐 특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어떻게 보도자료를 내냐면, 임직원 평균 연봉이 얼마다 이렇게 냅니다. 임직원 평균 연봉이.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 임원들은 연봉이 막 250억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직원들 말이야, 공장에서 일하는 반도체 만드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3천만 원이 안 되죠. 그게 평균적인 우리 국민들의 연봉이 되니까. 그럼 임직원들의 평균, 그런 거는 그 회사를 대표하는 연봉의 대표값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자를 확인하실 때 대표값을 볼 때 어떤 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평균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뤄야 되는 놈이 평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전에 모 대학에서 논술 문제로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자, 어떤 개천이 있는데, 내과가 있어요. 개천이 있는데 평균 수심이 150cm랍니다. 1m 50이래. 그렇다면 당신은, 이거 구술고사였어요. 구술고사였는데, 당신은 그 개천을 건너갈 수 있을 것이냐? 물로 이렇게 빠져갖고 수영하지 않고 걸어서 건너갈 수 있을 것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대답해야 되는 거지. 안 되지, 그지? 안 되지, 왜? 평균이 수심이 150이라는 얘기는, 극단값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여기가, 그쵸? 여기가 이제 수면이고, 여기가 지면인데, 싹 들어가가지고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깊은 곳이 존재할 수가 있겠지. 이런 극단값이 존재할 때 평균은 대표값으로서 의미를 잃어버린다. 그 생각을 하자고.
그럼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배웠던 걸 기억해봐. 평균이 대표값으로서의 의미를 잃었을 때 우린 누굴 갖다 쓰느냐는 얘기야. 중앙값을 갖다 쓰죠. 어떤 얘기야? 이런 놈이죠. 1, 2, 3, 4, 5 별량들이 쫙 있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1억이 툭 튀어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6개의 평균은 절대로 이 집단을 대표할 수가 없지? 그쵸? 그래서 중앙값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을 때 가운데 있는 놈. 지금 같은 경우는 짝수개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놈의 평균으로 중앙값을 나타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 뭐 최빈값이라는 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우리 반 애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뭐 평균을 낼 수 없는 거지. 어떤 경우냐면 누가 뭘 제일 많이 갖고 있을까? 뭐 우리 반 애들이 한 40명쯤 되는데 20명은 갤럭시, 10명은 아이폰, 10명은 뭐 LG 뭐 이런 걸 갖고 있다라고 쳐보자고. 그러면 우리 반 애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는 갤럭시죠. 갤럭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빈값은 제일 많이 나타나는 빈도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얘들은 이제 평균과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쓸 수 없을 때 이런 경우에 이렇게 쓰는 건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이 대표값 부분에서는 평균만 배웁니다. 평균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그거만이라도 좀 이쁘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쟤는 누구야? 삼포도. 삼포도. 얘는 스타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스타일. 저 별량들의 스타일. 예를 들어서 A반 애들의 4명밖에 없는데 얘들은 4명 있는데 점수가 다 80점이래. 요게 4명이야. 80점. 4명입니다. B반은 어때요? 100점이 2명이고요. 60점이 2명이야. 평균 내면 어때? 80점이지. 얘들 평균 내면 어때? 80점이지. 둘의 우열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야. 평균으로. 근데 스타일을 보는 거지. 얘들은 우열을 가르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이 별량과 이 별량들의 스타일을 보는 거야. 어때요? 얘들은 평균 주위에 다 몰려있지. 얘들은요. 평균이 80인데 다 떨어져 있지. 산포도, 흩어질 산, 분포할 포, 도, 산포도. 흩어져 있는 정도. 그래서 우린 여기서 뭘 배우는 거예요? 분산이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분산. 분산의 정의는 뭐지? 내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아이들한테 분산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상적으로 대답하는 걸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없어. 수업을 한 번이라도 해야 이제 나중에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근데 여기 좀 부탁을 좀 해볼게. 분산의 정의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건데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데 이거를 눈으로 백날 봐봐야 외워지지 않아. 언제 어떻게 하라고? 언제 어떻게 하면 제일 좋아요? 집에서 똥 싸다가 아니면 샤워하다가 가끔 그래봐. 분산이 뭐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거 되게 효과 있다? 생각보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 가만히 말로 주절 해보시고 그 언어로 이렇게 외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거야. 얘들 통계 쪽은 선생님 거의 그런 것 같아. 애들한테 말로 외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해보는 애들은 외웁니다. 나중에. 편차의 제곱의 평균. 분산의 정의입니다. 물론 표준 편차라는 개념도 있는데 그건 이제 루트 분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루트 분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요 분산 쪽을 공부하면 같이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제 통계 쪽에서는 우리가 우열을 비교하기 위한 대표값, 그 별량들의 스타일을 보기 위한 분산, 평균, 얘네 둘에 관련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단원을 보자면 중학교 때 이제 도수분포표를 배웠었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날 겁니다. 그래서 도수분포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확률분포로 넘어가고요. 거기서 이제 이산확률분포냐, 연속확률분포냐, 그거 구분하고 통계적인 추정. 거기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첫 단원 이산확률분포부터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네.